9피트이고 체중이 최대 320파운드입니다. 날개 길이가 10피트 이상에 달하는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 중 하나입니다. 새들은 보통 연약하고 가볍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소아리는 물지 않고 10cm까지 자랄 수 있는 발톱으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숲, 바다, 산, 습지 곳곳에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대한 새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비행에 물리하게 도전할 만큼 무겁고 사람과 눈을 맞출 정도로 키가 크며 단 한 번의 발차기나 타이밍 좋은 급강하로 치명타를 줄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지금부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새들 12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부 화식조. 호주 북부와 뉴기니의 열대우림에서 백악기에서 튀어나온 듯한 생명체 남부 화식조를 만나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새로 자주 언급되는 이 화식조는 비행이 아닌 육상에서의 순수한 파워로 존중을 이끕니다. 키는 최대 2m까지 자라며 머리에는 케라틴으로 된 투구 같은 벼이 있어 밀림 속을 다치지 않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들의 발에 있습니다. 안쪽 발가락에는 단검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있으며 길이는 최대 12cm까지 자랍니다. 위협을 느끼면 화식조는 거의 2m를 도약해 치명적인 정확도로 공격할 수 있는데 동맥을 자르거나 포식자의 배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판 벨로시랩터로 원시적인 격렬함으로 영역을 수호하며 우리의 절대적인 거리 유지와 존중을 요구합니다. 코먼 타조. 화식조가 전사라면 타조는 운동선수입니다. 아프리카 사바나를 누비는 코먼 타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새입니다. 키는 3m, 몸무게는 136kg을 넘으며 너무 커서 날 수는 없지만 진화는 이들에게 또 다른 초능력을 선물했습니다. 바로 폭발적인 속도입니다. 힘줄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를 이용해 시속 69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한 걸음에 3m 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가장 빠른 두발 달리기 기록입니다. 역사적으로 타조 깃털은 매우 귀중하게 여겨져 19세기에는 골드러시에 필적하는 경제 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제적 가치가 높지만 야생 개체군은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소말리 타조는 현재 멸종 취약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킹펭귄. 남극 아래쪽의 차가운 바닷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방식의 비행을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새를 만납니다. 킹펭귄은 두 번째로 큰 펭귄 종이지만 깊은 바다에서는 단연왕입니다. 땅에서는 어설프게 뒤뚱거리지만 바다에 들어가면 유선형 어뢰로 변합니다. 이들은 무려 300m가 넘는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중층 해역의 어둠 속에서 랜턴피쉬를 사냥하기 위해 몇 분간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번식 주기도 매우 험난한데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 데만 최대 16개월이 걸립니다. 부모는 몇 주씩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 하나를 발 위에 얹어 차가운 땅과의 접촉을 피하며 품습니다. 이는 극한의 생존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루스두루.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습지 위로 우뚝 솟은 사루스두루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비행 조류입니다. 키는 거의 2m에 달하며 키 큰 사람과 눈을 맞출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의 우아함은 전설적이며 회색빛 몸과 선명한 붉은 머리는 초록빛 습지 속에서 눈부시게 빛납니다. 하지만 큰 키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두루미들이 철새인 반면 사루스두루는 거주성 조류로 지역 습지의 건강 상태에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인도에서는 평생 짝을 지키는 상징으로 숭배되며 짝을 잃으면 슬퍼하다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업 확장으로 습지가 사라지면서 이 웅장한 새들은 점점 좁은 지역에 갇히고 있으며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에서는 멸종 취약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방랑 알바트로스. 남극해의 거센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다니는 방랑 알바트로스는 바람의 지배자입니다. 이 새는 살아있는 생물 중 가장 긴 날개폭을 자랑하며 최대 3.5m에 달합니다. 이들은 생물학적으로 활공에 최적화된 구조를 지녔으며 특별한 힘줄 구조 덕분에 날개를 고정시켜 수시간 동안 날갯짓 없이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효율성 덕분에 이들은 연간 최대 12만 7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지구를 3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몇 년 동안 육지에 닿지 않고 바다에서만 생활하기도 하며 바람 위에서 짧게 잠을 자며 이동합니다. 하지만 사체를 먹는 습성 때문에 장거리 낚시줄에 걸려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 이 바다의 방랑자들은 불안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리버스타드.
아프리카 남부와 동부의 사바나에서 서식하는 이 새들은 최대 19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새가 날아오르는 것은 에너지를 극도로 소모하는 일이기에 이들은 전체 시간의 70%를 지상에서 보냅니다. 풀숲 사이를 거닐며 마치 작은 공룡처럼 걷는 모습입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포식자를 피해야 할 때뿐입니다. 수컷 코리는 일부 다처제로 풍선처럼 몸을 부풀리는 화려한 구애 행동을 하지만 새끼 양육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 생활 방식은 서식지 파괴와 사냥에 취약하며 넓은 초원이 울타리로 막히고 개발됨에 따라 현재 국제적으로 준위 협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안데스 콘도르. 남미의 험준한 산맥 위를 날아다니는 안데스 콘도르는 산을 들이운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날개폭은 거의 3m, 몸무게는 15kg으로 활공하는 조류 중 가장 무겁다고 평가받습니다. 독수리처럼 사냥을 하지 않고 썩은 고기를 먹는 청소부 역할을 하며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사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야생 개체 수가 150마리 이하로 추정되며 지역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축을 공격한다는 오해 때문에 농부들이 독을 놓는 일이 빈번하며 이는 한때 안데스 문명에서 하늘의 신성한 전령으로 숭배되었던 새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캘리포니아 콘도르. 적도를 북쪽으로 넘어가면 캘리포니아 콘도르는 역사상 가장 기적적인 복원 사례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1982년 이 종의 전 세계 개체 수는 단 22마리로 급감했습니다. 납 중독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마지막 남은 모든 개체를 포획해 인공 번식을 시도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현재 500마리가 넘는 개체가 존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그랜드 캐니언과 빅서 절벽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미에서 가장 큰 육상 조류이며 빙하기를 견뎌낸 고대 생존자로서 한때 마스토돈이 돌아다니던 대지를 함께 누볐습니다. 이들의 생존은 여전히 인간의 노력, 특히 납탄 제거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들은 멸종이 반드시 운명이 아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검독수리는 신화로 둘러싸인 맹금류입니다. 공원에서 아이를 낚아채는 검독수리 영상이 바이럴이 된 적이 있지만 그것은 디지털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도 결코 덜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맹금류는 인간보다 최대 8배나 더 뛰어난 시력을 가졌으며 3km 밖의 토끼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들어올릴 수는 없지만 수백 킬로그램의 압력을 지닌 발톱으로 여우나 작은 사슴까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북방우 전역에 서식하며 지능도 높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뛰어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북극 여우를 사냥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진정한 최상위 포식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뮤. 호주의 아웃백에서 만나는 에뮤는 종종 잘못된 생물학적 정보로 소개되곤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있는 유일한 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모든 새는 하체 근육을 갖고 있지만 에뮤는 일반적으로 3개의 근육 덩어리를 가진 장단지 근육 대신 4개의 근육 덩어리를 지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고성능 엔진을 장착한 듯 장거리 달리기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독특한 해부학적 구조 덕분에 수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고 최고 시속 48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본토 에뮤는 번성하고 있지만 과거의 사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캥거루섬과 킹섬의 소형 에뮤들은 19세기 유럽인 정착자들에 의해 순식간에 멸종되었으며 우리가 제대로 연구하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에뮤는 생존자이지만 유령으로 가득한 대륙을 걷고 있습니다. 하피이글. 아마존 열대우림의 나무 캐노피 깊숙한 곳에는 하피이글이 숨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맹금류는 원숭이와 나무늘보를 사냥할 만큼 강력합니다. 이 새는 속도보다는 파워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발톱은 악몽 그 자체로 길이가 12cm에 이르며 이는 회색곰의 발톱보다 깁니다. 날개폭은 2m에 달하지만 울창한 숲을 조용히 유영하듯 이동하며 최대 8kg의 먹이를 나무에서 낚아챌 수 있습니다. 하피이글은 하늘의 제규어라 불리며 열대지방 영장류에겐 공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마존이 불타고 파편화됨에 따라 둥지를 틀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IUCN 적색 목록에서 멸종 취약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슈빌. 동아프리카의 늪지에서 가만히 서 있는 이 새는 마치 공포영화 감독이 디자인한 머펫 같습니다.
커다란 네덜란드 남학신처럼 생긴 부리를 지닌 슈빌은 습지에 특화된 포식자입니다. 몇 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기다리다가 순간적으로 몸을 앞으로 던져 페어, 뱀, 심지어 아기 악어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이 새는 놀랍게도 인간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획 상태에서는 독특한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데 바로 인사입니다. 사육사가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이면 슈빌도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흔들며 기관총 같은 소리를 내는 부리박수로 반응합니다. 야생에 남아있는 개체 수는 수천 마리에 불과하며 늪지가 목축용으로 배수되면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공룡들이 하늘을 계속 지배하게 하려면 이들이 살아가는 야생의 공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 깃털 달린 거인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게 본 새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